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방송을 하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지만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막말하는, 즉 김여정, 박종천 담화문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막말을 했던 그 방송 분도 이틀이나 노란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방송,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보수 유튜버들의 길을 꽂기 위해서 별의별 교활한 책동을 다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이 뒤로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아직 이 구글 코리아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토요일과 주일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북한에서 들어온 방송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말 그야말로 초강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에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포나 미사일이 아니라 핵 전투 무력이라는 말까지 쏘가면서 핵무기를 바로 전쟁 초기에 쓰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의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이런 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냥 협박으로 듣기에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도 결사항전을 선포했고, 그리고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먼저 독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자기들은 대화의 장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남북관계, 미북관계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17년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분노의 화염, 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던 그 관계보다 지금은 한 발 더 나가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급진 좌파 정권은 잡지 못했죠. 비록 0.73%로 졌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국민의힘 보수 우파를 선택했습니다. 왜 보수 우파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이런 무자비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의 모든 역량을 북한 주민들의 일심 단결을 위한 대내 결속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했다고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주의에 하나와 같이 단결시키고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강철의 대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선전 매체 기관들은 북한 주민들을 세뇌화시키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업적을 기리는 기사들이 매일과 같이 싣고 있습니다. 이건 고정시킨 겁니다. 이건 우리 민족끼리뿐만 아니라 메아리와 통일 메아리, 그리고 오늘의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모든 대외 언론 매체들의 그 사이트에 이런 내용으로 김정은의 이 10년 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빛나는 영상, 사진과 동영상, 김정은이 어떻게 현지도하고 어떻게 국방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어떻게 군사대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10년 동안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김정은의 그 10년 동안의 활동 모습, 이 국방과학원에 가서 핵탄두를 직접 그 모형을 봐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 행적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빛나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해오면서 나왔던 그 업적들을 불멸의 용도라고 했고요. 불멸의 대강은 김정은이가 10년 동안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근로단체 기관들의 소환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직접 쓴 노작들을 집대성화한, 이렇게 다 묶어놓은 그걸 이제 불멸의 대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빛나는 영상 하나만 먼저 시간상 관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동영상만. 이게 미사일 쏘는 국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김정은이 직접 현지도에서 발사 명령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동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도서, 음악까지 앞에 가지고 엄청납니다. 이게 이 전체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중에서 빛나는 영상 하나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김정은이 성산 송화거리 그 아파트 1만 세대 준공식에 직접 이미 완공이 돼서 준공 테이프를 꽂는데 내부 실내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 1년이 딱 됐기 때문에 4월 15일을 맞으면서 쭉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으면서 이 테이프를 끊는 모습. 김일성 옛날 60년대 입었던 김일성 옷, 모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김일성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녔고 이런 사투를 입었고 이런 바지를 입었는데 이 태양절 110도를 맞으면서 그 인민생활 현장 지도를 많이 다녔던 김일성 이런 모자 참 우리숙하죠. 모자도 이렇게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옷차림으로 1960년대 김일성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현지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지도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모습과 똑같이 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김일성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상당한 많은 공장기업소 현지 농촌 할 거 없이 인민들이 사는 방방 곳곳에 현지지도를 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인민들 속에 계시는 김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옷차림과 똑같이 지금 김정은도 바로 아파트 준공식에 그때 60년대 김일성의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연출했을까요? 현송월일까요? 김여정일까요? 바로 이런 연출을 하는 사람은 저는 조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을 떠올리면서 김정은도 이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는 것. 북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옷차림을 한 것은 바로 김일성을 따라하고 김일성과 같이 김정일은 아니죠. 김정일에 대한 향수는 북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김용환 평양시당 책임비서, 여기 조용원인데 이 조용원이 현대식 옷차림을 했다면 이 김정은은 60년대 김일성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강변에 세운 그 주택건설 현장을 다니는 김정은입니다. 최근에 다녔던 거죠. 지금 이것은 4월 11일 날, 이건 4월 3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라고 명령하는 명령서에 비준하는 김정은 사인이죠. 이것도 이제 2월 달에 방문했던 건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1만 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막바지에 이른 이거 건설 현장을 김정은이 다니 이렇게 김정은이 걸어왔던 게 현지도 했던 모습들을 총적으로 묶어서 엄청납니다. 이 사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런 업적, 위훈 이런 혁명활동 김정은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북한이 부강 발전한 자력 부강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력 부강이라고 했죠. 자력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누구에 의해서 10년 동안 김정은이 이렇게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4월 15일인데 이 김일성 태양절을 맞으면서 이 110년 동안 김일성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위대한 태양의 위협 천만년 기리빈 날이라 세뇌시키는 것 같이 불멸의 대강 빛남영상 위인의 혁명이라 이런 내용으로 이 김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김정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세 사람 이것도 맞죠. 빛나는 영상, 불멸의 대강, 위인의 혁명이라 이건 김정일에 대한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이 김정은이가 쓴 불의 고전적 로작 논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제목은 김정은의 주체 혁명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는 이런 것으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언론 매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주의에 결속시키는 그 세뇌 교육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왜 이렇게 대내 결속을 위해서 모든 당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과 강대강 즉 대미 결사 항전을 선포한 북한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 시대가 들어섰는데 만만치 않다는 걸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부터 연설에서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은 바라지 않지만 북한에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비핵화죠. 이렇게 김정은은 미국과 윤석열 정부라는 이 강력한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하루빨리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대내 결속, 즉 북한 주민들을 일심단결시켜 자기 말 한마디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역량으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다른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주민들의 대내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모든 역량을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주의에 일심단결시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대우로 만들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명령인 것입니다.